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자, 페이지는 36페이지 중개대상물 법 제3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조문 한번 보세요. 조문에 제3조에 보면은 1호, 2호, 3호 되어 있죠. 자, 1호가 토지입니다. 토지 중개대상물이고,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되어 있고요.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되어 있잖아요. 3호는 볼 거 없고, 일단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죠. 영 제2조에 보면 시행령에 1호에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2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시행령에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구나. 이렇게 법률에 두 가지, 시행령에 세 가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 자, 요걸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이거죠. 자, 법률에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법률에는 두 가지, 토지랑 건축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세 가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사법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바로 암기합니다. 집에 가서 뭐 암기하지 필요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다 암기하고 갑니다. 뭐 물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겠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바로 잊어버립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바로 싹 날아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중간에 너무 크게 웃거나 떨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다 날아갑니다. 그냥 대충 웃어야 돼요. 그냥 사살. 하여튼 암기법이 토건, 입가공 그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거 중개대상물 5가지.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5가지 다 외웠죠?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중개대상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개업이라는 용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대상물일 경우에 중개가 된 거고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5가지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만 중개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물건은 누가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적법하게. 자,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정석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한다고 해야 돼요.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자, 여러분들이 했어. 어떻게 돼요? 뭐 전화 여러분들이 했다고 어떻게 돼? 무등록입니다. 처벌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5가지 물건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적법하게. 다른 사람 못합니다. 그럼 소속은 개업이 시켜서 하는 거고. 그렇죠? 소속이 한 거는 개업이 한 겁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개업만이 고유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물건을 개업이 중개했을 때 우리 법 적용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아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5가지 물건 말고 자동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그러면 자동차 중개를 해줬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적용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 5가지 물건이 아니잖아. 다른 법, 자동차 뭐 그 법 적용받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의미다 보시면 돼요. 중개대상물. 뭐 그거는 막 시험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의미 그냥 이해 이렇게 이게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도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시험 나오는 거예요. 토지부터 보세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소유권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막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 지표면만 내 소유권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상 공간이랑 그 지하 공간 다 미칩니다. 끝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관리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 뭐 그렇게만 따라두시면 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어디까지 미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거래 단위가 있어요. 거래 단위. 자, 토지 거래 단위는 어떻게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까?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개 대상물 여부 요 표가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해당되냐 안 되냐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한 필의 토지 한 필 토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지문이. 그러면 이거 중개대상물 됩니까? 되죠.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필지 전부는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한 필 토지 일부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안 되냐.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한 양도하는 거 있죠. 양도 파는 거 안 됩니다. 양도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물건 있죠. 담보 물건의 설정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안 되고 시효 취득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이 안 된다.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근데 일부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어떤 경우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경우는 빌려 쓰는 건 됩니다. 빌려서 쓰는 거 사용 수행하는 건 된다는 얘기지. 자, 어떤 거? 용익물건 있죠, 여러분들. 용익물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건 설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차권. 이런 거는 일부라도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라도 중개 가능하다는 얘기지. 개업이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이래 나왔어. 됩니까? 되는 거죠. 한 필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중개대상물 안 된다. 요거는 그냥 토지로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위는 안 됩니다.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특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토지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 자, 건축물이 되려면 우리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하고 좀 다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일단 토지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하고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하고 정착. 그 다음에 외부하고 분단이 돼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기둥.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돼요. 기둥, 지붕, 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래 단위, 건물의 거래 단위는 어떻게 거래합니까? 동 단위로 거래해요. 건물 한 동, 두 동. 건물 앉아있는 한 동, 두 동 있죠.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있잖아. 아파트 같은 거. 집합 건물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호 내지는 실 이런 식으로 거래합니다. 호실 단위로 거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시험 나오는 게 중개대상물 여부 요거예요. 중개대상물 여부 해당되냐 안 되냐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한동 건물 전부라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됩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동 건물
일부는 어떤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한동 건물 일부는 양도 안 됩니다. 양도 그 다음에 담보물건 설정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담보물건. 자, 뭐 안방이 좀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안방만 뭐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자, 근데 한동 건물 일부라도 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용익물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전세권이죠.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전세권하고 임차권. 한동 건물 일부라도 됩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에 해당되는? 이건 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로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는 아시죠?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켓에 있습니다. 근데 들리죠? 예, 정착이 안 돼 있다 그 말이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주택, 차량에다가 이제 주택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지. 쉽게 이동이 되니까. 그런데 건축물로서의 어떤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여부, 그다음에 허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요것도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판례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 집안 위에 이제 철골 기둥 세워가지고 만든 그 세차장 구조물 있죠? 네. 그거 됩니까? 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이죠. 요거는 막혀있지도 않고 쉽게 분리철거 가능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요거 판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적 재산적 가치, 거래처나 신용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권리금 이래 불러요. 권리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영업시설 비품이나 거래처 시장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단어 권리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은 당연히 중개대상 물이죠. 근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다. 특정 건물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특정 동호수 정한 분양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됩니다. 특정이 됐잖아, 그렇죠? 여기 특정 동호수 정한 분양권 이런 식의 표현은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요거에 비해서 자,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 지위가 있어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 있어요. 분양 예정자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요거 지위에 불과하다. 지위에 불과하다. 요 입주권 아니라는 판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 아시죠, 여러분? 명인 방법을 갖춘 자, 수목 한글로 말하죠. 수목해도 되고 또는 수목 집단 여러 그룹. 예.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수목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쳐가지고 누구 거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밝힌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췄는데 미분리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분리되지 않는 미분리 과실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고 우리는 이걸 동산으로 봅니다. 또 미분리 과실은 쉽게 이제 사과 같은 것이 딸 수 있죠. 그래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로 안 본다 보시면 되고 농작물도 있습니다. 뭐 경작 중인 농작물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요거는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거 나온 적이 있죠?
중개사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이제 대충 받고, 그 다음에 법정 중개대상물이 임목하고 강업재단, 공장재단이죠. 자, 요거는 요즘에는 막 자세하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임목이 중개대상물이냐, 강업재단이 맞냐, 공장재단이 맞냐, 이걸 물어보지. 그래서 나중에 그 정의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요건. 자, 중개대상물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요건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이 일단 법에서 적어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제목을 붙이면은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자,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법정 중개대상물 다시 한번 적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죠. 두 번째는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건축물. 세 번째는 임목이고, 네 번째가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중에서 이 토지하고 건축물, 요거를 뭐라 부릅니까? 부동산 1에 불러요. 부동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준부동산 1에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준부동산으로서는 요 세 가지가 중개대상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는 일단 부동산 아닌 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닌 거예요. 동산은 자 대표적으로 금전이 있어요. 금전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금전 채권 마찬가지겠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공작기계들 그 외에 나머지 동산들 있죠. 동산들은 일단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동산이요.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상물이잖아요. 근데 뭐 어업재단 이런 게 있어요. 어업재단. 준부동산 중에서 어업재단. 그 중개상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황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도 이제 중개상물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법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취득세 과세 대상 있잖아. 자동차 있죠.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거 있잖아. 중기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 가능하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중개상물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막 세법하고 공부하다 보면 뭐 취득세 내야 되니까 뭐 중개대상물인갑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선박 조심하세요. 선박은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니에요. 근데 지문에 옛날에 뭐라 나왔냐면 20톤 뭐 이상 선박 20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좀 크네 그러면서 좀 크니까 중개상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감정을 넣어서 풀지 말라고 거기다가 시험지에다가 20톤이든 1톤이든 안 된다고. 선박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헷갈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요 자체가 중개상물이죠. 근데 여기에 속한 토지 있잖아요. 공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있죠. 요거를 요 재단에서 분리해가지고 중개대상물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그냥 토지 건축물은 되지만은 여기에 속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은 따로 분리해서 중개상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여기 토지 건축물만 딱 보고 이거 되는 같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세히 본다고 다 보입니까? 이게? 실수를 안 하려면 일단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면 실수 안 합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연습. 자,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연습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이번에 콩쿠르 나갔어요. 피아노에 7살인데 유치원으로 이제 유치부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콩쿠르 2개를 나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두 번 나갔어요. 일주일 전에 한 번 나가고, 요번에 한 번 이제 월요일인가 3월 1일 날 나가고, 그 일주일 전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갔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연습했어요. 한 달. 일주일 전에 나간 거는, 2등을 했어요. 그 보니까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뭐, 위에 이제 뭐 대상, 이런 식으로 그 하더라고요. 모르고. 아시죠? 그 저도 몰랐는데 그냥 1등 뭐 점수 되면 어느 점수 되면 1등, 그다음 어느 점수까지 2등, 뭐 3등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뭐. 예, 그 애들. 그래가지고 처음에 2등을 했어요. 점수가 84점, 4점인가 몇 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심사위원이 이제 심사평이 있잖아요. 두 사람도 약간 좋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연습 필요 이렇게 전화왔더라고요. 연습 필요, 연습 부족인가 하여튼 짤막하게 그것도 막 다른 분들은 좀 길게 막 이렇게 적어놨다 하던데 연습 필요 갑자기 생각나던데 그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94점 네, 받았어요. 동백 그 대회인가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하여튼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연습을 하니까 이게 좀 틀리더라고 이게. 예, 손가락이. 예. 원래 유치부니까 좀 짧은 거에서 40초인가 하는 거 있었어요. 40초 만에 끝나는 게 있더라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을. 연습 부족하면 실수합니다. 첫 번째 틀렸거든. 한 2번 틀렸어요. 일단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보니까 이 콩쿠르는 감점되고 막. 근데 이번에 3월 1일 날은 안 틀렸더라고. 완벽하게 딱. 자기도 완벽 딱 좋았대. 하고 나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건 연습을 하시라고. 모의고사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치죠. 3월 달부터 치잖아요. 그거 치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치지 뭐. 나중에 뭐 성적 나오면 치지. 못 칩니다. 그러면 성적이 언제 나오려고. 못 친다니까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적은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를 침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습해가지고 훈련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친 거 있죠. 그거 오답 정리해가지고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나중에 시험지만 하고 쌓아놓고 막 언제 풀라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고 틀리면 틀리고 맞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막 부끄러 다 틀린 거 알아요. 모르는 거. 다 알지 뭐. 그 뭐 점수.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모의고사 딱 한 달 하면서 딱 치고 연습하고 연습 부족. 하여튼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 다른 게 없더라 보니까 연습밖에 없어. 그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요. 자, 하여튼 강어권. 그다음에 강어권. 이건 뭐야? 강어권도 네, 중요상물 아닙니다. 네, 강어권.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도 있어요. 공업 소유권은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거 있죠. 실용신앙권 이런 거 중요상물 아닙니다. 일단은 됐어. 이게 첫 번째 요건 법정 중개 대상 물일 거 돼 있고, 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 소유가 가능할 것이에요. 개인 소유. 다시죠. 개인 소유. 사적 거래보다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자, 사적 소유 가능할 것. 자, 여러분들 공법에 보면은 공법상에 제한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네.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접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어떤 지역, 이런 구역들은 공급상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공급상의 제한이 있지만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의 제한이 있는 압류 이런 거 있죠. 압류 부동산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등기 요렇게 된 부동산. 물론 상속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상속이나 경매 자체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상속이나 그는 법률 규정이니까 네, 상속된 부동산, 그다음에 경매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이런 사업상의 제한이 있는 부동산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대표적인 게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에서 대표적인 거 안 되는 거는 청와대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다음 대통령한테 중개할 수 없어. 그죠? 보수를 받고 뭐 중개를 해줄 수가 있나, 그죠? 청와대. 할 수 없습니다. 청사 마찬가지. 정부 종합 청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도청, 시청도 마찬가지. 안 돼. 자, 그 다음에 공유제사도 있어요. 뭐. 도로, 뭐 이런 거, 공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유인, 이런 것 전부 다,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 있죠. 이것도 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채굴되지 않는 미채굴 광물, 이것도 국가 소유, 국가 소유. 자,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있죠. 포락지, 이거 침식된 토지. 이건데 이것도 중개상물이 안 되고, 바닷가라고 있습니다. 바닷가. 요거 모래사장을 쉽게 얘기하는데 모래사장, 바닷가. 요거 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빈지라고 했죠. 빈지. 사적 소유는 안 되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했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중개대상 물건은 되는데 건축물은 맞는데 토지는 맞는데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 권리가 있어요. 중개가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번째. 중개가 가능한 중개대상 권리. 일단은 소유권 중개 가능하죠. 중개 가능한 권리입니다. 중개대상 권리 맞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됩니다. 설정 이전이 되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법정 지상권 뭔지 알죠?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의 설정, 성립,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설정된 법정 지상권 이전하는 건 됩니다. 이전. 자, 이전은 다른 말로 뭡니까? 양도입니다. 시험 지문에 기출문제 법정 지상권 양도 이렇게 나왔어요.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그것도 보기 1번에 나왔어. 헷갈리라고. 갑자기 막 법정 지상권 양도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막 당황합니다. 법정 지상권 양도 이전하는 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되죠. 근데 법정 저당권이라고 있죠. 법정 저당권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은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에, 법정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전은 됩니까? 네. 이전된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고 있죠. 네.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까? 약정 담보물권입니까? 유치권은 법정입니까? 약정입니까? 양쪽 다 적어붙네, 그죠? 다 적었으니까 뭐예요? 뭐 구분해야 되네, 그죠? 법정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유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따라서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되고. 법정은. 질권은요. 질권은 동산입니다. 동산 질권 말해서 안 되는 권리입니다. 중개할 수 없는 권리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채권이죠. 매매, 교환, 네, 임대차.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 그다음에 등기된 한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한매권 이런 거 된다 소리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이 표 있죠.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구분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돼. 여기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거기. 자, 36페이지에 보면요. 중개대상물 범위 중에서 거기 토지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토지 같은 경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립 허가 받았다. 그래 보시면 돼. 자, 허가 받아서 매립했다. 근데 요거는 중개상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된다. 그런데 그 옆으로 가보시면 간석지 이런 거 있죠. 바닷가 이런 거 중개상물 될 수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공법상 사업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라고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나오고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토지들 자, 중개상물이 안 되고 되고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될 수 있고 또한 해가지고 가압류된 토지 자, 법정지상권 설정된 토지 법정지상권 설정된 토지 되죠. 가압류된 토지 되죠. 자, 처분금지 가처분된 토지 되고 이런 사업상에 있는 토지도 되고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법이 이제 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됐는데 일단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적 소유가 되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세요. 한필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필 토지 일부분에 대한 해당 여부에서 첫 번째 줄에 한필 토지 일부분이네. 일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시효 취득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중개 가능하지 않다 보시면 되고 밑에 줄에 보면 그러나 있어가지고 한필토지 일부분이라도 용익권 설정 요거 되죠. 따라서 한필토지 일부분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2번 판례 보기에서 2번 판례 보면은 이제 공유수면은 당연히 이제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유수면하고 행정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닷가도 당연히 안 되죠. 바닷가 안 되고 포락지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래 보시면. 그리고 넘어가서요. 7번 판례 보면은 대토권이라고 있습니다. 대토권 마지막에 있죠. 대토권 이것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건축물로 넘어가서 자, 건축물이 되려면 일단은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은 한 5번째 줄에 있습니까? 거기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 기둥, 지붕, 주벽, 벽이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리을에 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장래의 건축물 이것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판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판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 그리고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 선정이 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지 전이라 하여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판례 보면은 입주권이 있지요. 요건 뭡니까?
아파트 추첨기일이죠.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 지위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중개상물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학습 밑에 보면은 미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나오죠. 중개상물이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됩니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뒤로 넘어가서요. 건물의 거래 단위, 이제 건물의 거래 단위는 동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한 동 건물 전부가 이제 일단은 중개 대상 물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자, 한 동 건물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중개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이래 나오면 중개이상물 되는 거고, 근데 판잣집이나 마지막 줄에 보면 판잣집 철제 구조물, 뭐 가식 수목 이런 것들은 중개이상물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밖에 보면은 대통령에서 정하는 재산권인 임목과 강업재단, 공장재단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 임목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나무에다가 이제 등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 수목에다가. 그래서 임목의 정의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한 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부착되어 있는,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에요. 관계없이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을 우리는 임목이라 불러요. 그래서 임목이라고 나오면 이거 중개대상 물이다라고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지문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억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임목 등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니은 두 번째 줄 보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 효력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효력으로서 이 정도만 한번 보고, 자, 공장재단은 공장에 여러 가지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구, 기계 전봇대 이런 거 다 있죠. 레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 재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다.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목적으로 재단을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한 개 또는 수개 공장으로 재단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이라고 나오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자, 보존 등기를 한 날부터 몇 개월?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돈을 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 됐고 이 정도만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의의만 보세요. 광업권하고 광물 채굴 각종 설비 이에 부속 사업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자, 여러분들 앞에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입니까? 그때 뭐 안 보고 있죠? 20페이지 아니라 30페이지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중개 대상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요 30페이지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밑줄 안 껐죠? 여기 보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일것 해가지고 이제 중개 대상 이제 권리로서 그 밖에 권리로서 지상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간이기 담보, 양도 담보, 임차권, 판매권 이런 게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계약을 원인으로 득실 변경이 발생되는 권리 일것 돼 있네, 그죠? 그런데 유치권 이런 게 있습니다. 유치권, 점유권이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점유권,
이거는 중개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개할 수 없는 권리다. 점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이게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 저당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 수 없는 거는 이제 설정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설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자, 근데 거기 예 해가지고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이거는 양도란 얘기죠. 유치권 이전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중개행위의 개입 가능성 해가지고 두 번째 줄은 상속 있죠. 상속이나 기부 체납이나 그 다음에 경매 절차나 증여, 자, 공용 수용이나 판매권 행사,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상속받은 건물 있죠. 상속받은 경물, 토지, 자, 증여받은 거, 경락받은 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책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칠판에 있는 저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저렇게 외우시면.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게. 거기 문제 하나 있지요. 뒤에 43페이지에 이거 약간 오래전에 나온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해당되냐 안 되냐를 물어봅니다. 자,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죠.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보니까는 광업재다 이거 중개대상물입니까? 맞고, 니은의 미채굴 광물은 아니고, 지상권은 맞고, 무주부동산 안 되고, 자, 선박은 안 되고, 분묘기지권 안 되고, 가압류된 공장 되고, 상속된 토지 되고, 특허권 안 되고, 질권 안 되고, 토지 일부의 임대차 되고. 이거 상당합니다. 자, 하여튼 몇 개? 5개. 자, 이 몇 개 이거는 제대로 알고 맞출 수도 있고 모르고 맞출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5개 나왔다. 뭐 어차피 뭐 5개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몇 개 잘 안 나옵니다. 기억, 니은, 틱을 이후로 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할 줄 아시면 돼. 벌써 지금 용어 정의 한 문제하고 중개상물 한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 없어.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